안녕하세요. 작가 서보경입니다. 여러분 주위에 고집이 정말 센 사람이 있죠.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고집이 발견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? 여러분, 저는 고집이 있을까 없을까요? 저도 고집이 있어요. 제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제가 뒤집어서 제 주위에 고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떠올렸을 때 그렇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고집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고집이 없다?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. 제 친구들이 이제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잖아요. 말도 못할 때 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걸 막 입에다 갖다 댄대요.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리모컨 같은 걸 막 애가 빨고 입에 넣고 하면 너무 더럽잖아요.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막 애가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. 말도 잘 못하는 애기들이 그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저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순종적이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막 하고 싶다고 울고 짜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. 이게 다 고집인 거예요. 저도 어릴 때 고집이 너무너무 셌대요.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엄마가 안 사준다고 하니까 계속 사야 된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야. 무조건 사야 된다고. 그래서 엄마가 너 이러면 너 버리고 갈 거다?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러든가 말든가. 그래서 저를 거기다 놔두고 엄마가 그냥 가버리셨어요. 저 멀리 골목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저를 이렇게 봤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 앞에 그냥 계속 있더래요. 보통 이제 자기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어린아이들은 막 울면서 엄마 이러면서 막 찾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동이 없었다는 거죠. 지금도 물론 고집이 있죠. 그런데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제가 좀 깎이는 부분이 있고 또 예전보다는 포용력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포장을 좀 잘해서 그렇지 여전히 내면 한 구석에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재밌는 건 내가 고집을 부릴 땐 그걸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건 신념이라고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념을 들으면 고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게 내 고집 플러스 경험치까지 붙으니까 이건 그냥 뭐 확고한 신념같이 돼버리는 거죠. 본인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이 기준이 돼서 내 자신을 지키고 뭐 일도 지켜주죠.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나에겐 신념인데 타인에겐 답정너 내지 고집불통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답정너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이미 내 안엔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물어본다는 거죠.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안 느낄 때가 있죠. 아, 대표님은 왜 또 물어?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면서.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본인은 진짜 순수하게 물었다 하더라도. 그게 입장 차이인 거예요. 내 입장에서 신념이 누군가한테는 고집이 되는 것처럼 나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답정너라고 느끼는 거예요. 왜 상대방이 답정너라고 느끼는 줄 아세요? 수평 구조가 아니라 수직 구조에서 뭔가를 물어봤어요. 뭔가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. 그럼 이 사람도 자기 생각을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?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찍어 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. 이미 답이 정해져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답정너네. 거봐, 이럴 거면 왜 물어봤어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기 쉽다는 거예요. 고집이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고집이 있다는 건 알아요. 평생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살면서 고집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만 불통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. 내 주관이 뚜렷한 건 알겠어. 근데 그로 인해 상대방들과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몰라요.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불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. 자신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정말 각도의 차이더라고요. 여러분, 신념과 고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.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거지 세상에 고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바라보면 상대방의 고집을 신념으로 좀 바라봐주고 나의 신념을 얘기할 때 상대방에겐 고집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. 불통으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누군가한테 어떤 의견을 구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답정너로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늘 인지를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이 내 의견을 답정너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당장 또 이렇게 팍 쳐버리는 게 아니라 아,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.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했어. 라고 충분히 상대방을 포용을 하고 본인의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답정으로 느끼지 않겠죠.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자마자 이건 이렇지 않아. 라고 팍 쳐버리면 상대방은 답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본인이 아무리 그냥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더라도. 이게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얘기를 하면
나도 당연히 내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걸 그렇게 막 끌어안아주고 싶겠냐고요. 쉽지 않아요.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했을 때 사실 성숙한 사람인 거잖아요. 그죠? 오늘은 내가 믿어왔던 신념이 누군가를 또 너무 누르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,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다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, 좋아요 꾹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